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2차원 역학 시스템을 공부했는데 관련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다시 일반적인 3차원으로 돌아가 가지고 3차원에서 이제 만약에 주어진 힘이 지난번에 이미 소개했습니다만은 센트럴 포스일 때 아주 특수한 경우죠. 3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F 이퀄 M R 더블 도트가 되고 R은 X, Y, Z를 다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F가 이게 센트럴 포스일 때, 센트럴 포스. 자, 센트럴 포스를 지난번 2차원에서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3차원에 정의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센트럴 포스라 그러느냐? 센트럴 포스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중심력이 되겠죠. 자, 이게 말이죠. F가 일단 물체가 이제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힘이 주어지는데 물체가 놓이는 위치별 R을 썼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R의 함수인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요 방향이 요것이 방향이 R 햇 레디알 방향으로 주어집니다. 방향이 그래서 방향이 첫 번째는 그러고 이제 크기가 이렇게 R만의 함수예요. 요 경우입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주어질 때 힘이 저기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방향이죠. 방향이 어느 쪽이냐? R 햇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이 레디알 방향이란 얘기죠. 레디알 방향으로 힘이 만약에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면은 이제 FR이 양수가 되겠고 이제 중심을 향하면은 그것도 레디알 방향이죠. 그건 음수가 되죠. FR이.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 있죠. F. 예, 요건 크기입니다. 요것이 이 거리 R의 함수예요. 물체가 놓인 위치에 힘을 받는 이 힘이라는 게 물체가 딱 그 자리에 놓이면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놓였을 때 그 놓이는 위치가 이제 이 원점에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에 함수로 주어질 때, 요 두 가지의 경우에 이걸 센트럴 포스라 그러고, 요 때는 말이죠. 이건 당연히 보존력이 됩니다. 보존력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번 2차원에서 비슷한 얘기, 2차원의 한정지면은 결국은 같은 얘기죠. 2차원에도 방향이 3차원에는 방향이 세 가지지만 2차원에는 두 가지가 가지고 더 이제 좁아지는 의미죠. 하지만 어쨌거나 3차원에 정의한 이 내용이 2차원으로 가면은 지난번 2차원에서 센트럴 포스를 정의한 게 그대로 성립됩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R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저절로 보존력이 된다는 건 쉽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차차 나오니까 자, 이럴 경우에를 대비해 가지고 알고 있는 새로운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운동량하고 가운동량 보통 이제 L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동량은 영어로 이제 앵귤라 모멘텀이죠. 앵귤라 모멘텀. 그다음에 토크 이건 우리말로 조금 뭐 영어로는 TORQUE 토크라는데 통상용어는 N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벡터예요. 토크. 자,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 3차원에서 이제 특히 요저 중심력을 다룰 때는 이제 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방정식을 풀면은 편리한데요. 자, 물론 이제 가운동량 토크는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정의죠.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L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L은 요 항상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물론 이제 특별한 점이 있으면은 그 점에 대한
이제 그게 되는데 여기 이제 R 크로스 P라고 정의된 양입니다. 요거는 물체 할당된 양이에요. 그래서 R은 뭐냐? 원점에서 물체까지의 위치 벡터죠. 여기 위치 벡터고 P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리니어 모멘텀이죠. 그냥 모멘텀 해도 되는데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등장하니까 요거는 모멘텀은 모멘텀인데 리니어하다, 리니어 모멘텀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 생략해도 되고 이건 당연히 m 곱하기 r 도트죠. 뭐 r 도트라고 해도 되고 v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정의된 양이에요. 자, 근데 v라는 거는 말이죠. 원점의 위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뭐 원점 어디에 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m r 도트인데 r 도트는 원점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XYZ에 평행하게 이 축을 갖다가 평행하게 원점 위치를 뭐 경우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데 바꿔도 이 V는 안 변합니다. 하지만 R은 변하죠. 그래서 여기 L의 정의에는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도 이 원점의 위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원점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L 이 값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요걸 이제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요거를 앵귤러 모멘텀 또는 가운동량이라 그러는데 요 원점에 대한 지금은 이제 이 R 위치 벡터를 원점에 대한 걸로 했기 때문에 원점에 대한 한 가운동량 또는 앵귤러 모멘텀이다. 말은 안 하더라도 항상 요 어떤 점에 대한 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운동량에 대해서는 앵귤러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L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어떻게 정의됐느냐 하면은 요거는 똑같이 R이란 벡터하고 이제는 힘을 곱해줍니다. 힘. 이게 힘이 주어지면은 그 힘에 의한 토크가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R 마찬가지로 위치 벡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한 그래서 N하고 L 가운동량하고 토크 요거는 항상 어떤 점에 대한 양이다 하는 거. 그 점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그런 포인트다는 것을 대한 토크다. 물론 F의 토크죠. F에 의한 이것도 써야 되겠죠. F에 의한 토크다. 이렇게 정의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자, 한번 L을 한번 미분해 볼까요? L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자, L은 d 오버 dt에 괄호 열고 r 크로스 P는 크로스 프로덕트죠. 크로스 프로덕트 잘 알아야 됩니다. R이라는 벡터하고 P라는 벡터를 크로스로 곱하면은 R하고 P에 수직하면서 R에서 P로 돌릴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그게 방향이 되고 크기는 R의 크기와 P의 크기를 곱해가지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공식이 있죠.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초 물리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두 개 곱한 거를 미분하는 거니까 일단 앞에 거를 미분하면은 dt의 r이 되고 크로스 p가 되고요. 그다음 뒤에 거를 미분하면은 r 크로스 dt의 dp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dt dr이 바로 v죠. 그리고 p는 뭡니까? m 곱하기 v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 두 벡터가 평행한 벡터죠. dt dr이 v니까 v 곱하기 mv니까 v 곱하기 v는 0이죠.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제로지 않습니까? 사인 제로하면 0 돼버리죠. 그래서 크기가 0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두 벡터를 크로스로 곱하면 0입니다. 그래서 앞에 건 저절로 0 되고요. 이거 뭐 수학적으로 0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dt dp는 바로 뭡니까? dt의 dp는 바로 dt의 mv인데 m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요. v를 미분하면은 여기 ma가 되죠. 근데 이거는 물리학의 그 운동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가하는 힘하고 똑같죠. 물론 요 F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인다고 보고요. 그 F입니다. 요거는 말하자면 총힘이죠.
총임 개념이에요. 물질 작용하는 힘을 그냥 다 쓴 거예요. 그럼 요 뒤에 나오는 건 바로 F가 돼가지고 요 이꼬로 따라서 dl over dt는 r 크로스 dt dp가 바로 F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적어놓고 봅시다. dt dp는 그냥 간단하게 p 도트죠. p 도트는 F다. 여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법칙이죠. MA 해도 되고 MA는 F다 해도 되고 P 도트는 F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좀 간단하죠. M을 그냥 P 안에 흡수시켜 버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오른쪽이 바로 N이죠. 그래서 물체의 자연 힘을 F라 그러면 그 F에 의한 토크는 가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아. 즉 L의 도트는 N이다.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운동 방정식에서 나온 식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운동 방정식이라는 이름은 여기 이제 운동 방정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이고, 고요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새로운 또 하나의 식인데 이것도 결국 운동을 갖다가 기술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운동 방정식이라 해도 되는데 약간 이제 이게 회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회전 운동 방정식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크라고 불리는 양과 가운동량이라고 불리는 양이 이제 물리에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고요. 양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요 운동 방정식을 쓸 때는 어떤 점에 대한 뭐 운동량 또 어떤 점에 대한 힘 이런 말을 안 했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L과 N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원점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들어보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 XYZ 축을 이렇게 잡고요. X축이고 Y축이고 Z축이 있는데 Z축을 편의상 XY 평면에 수직한 이 축 XY 평면을 지평 지구 표면으로 보고요. 물체가 뭐 어딘가에 있습니다. M이라는 물체. 이걸 가만히 놓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F가 mg 곱하기 마이너스 zs라는 힘을 받게 되죠. 자, 이 힘 때문에 m은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운동량이 등장하죠. P도 생기게 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조건 t 이꼬르 제로일 때 z 값은 z 제로고, 그 다음에 v 속력은 0이었다 가정합시다. 정지되어 있었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거 우리 많이 풀었죠.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 z는 제로고 xy는 0입니다. x 이꼬르 y 이꼬르 0. 이 z축이 아니기 때문에 x는 0이고요. 막 이 편의상 x는 0이고 y는 쭉 이렇게 내려가 요점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y는 뭐 y 제로라고 합시다. 요점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y 제로점이고 요거는 z 제로점이죠. 여기서 가만 놨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 대한 우리 솔루션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x는 계속 0이고 y는 계속 y 제로를 유지하고 z는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에다가 더하기 z 제로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Vx는 0이고 Vy도 0이고 Vz는 요거 미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GT가 되죠. 이렇게 시간 여전합니다.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R이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X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Y는 Y0고요. Z는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 더하기 Z0 Z 이렇게 되겠죠. T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velocity V는 어떻게 됩니까? Vx, Vy는 0이고 Vz만 있죠. 마이너스 GT의 Z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MV지 않습니까? MV니까
마이너스 mgt z 되겠죠. 자, 이제 원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원점에 대한 각운동량. 자, 원점이 이제 여기 원점이지 않습니까? 자, 원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R 크로스 P다. 이렇게 주어지죠. 자, R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R 자리에는 요걸 대입해 주면 됩니다. Y0, Y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 더하기 Z0, Z 햇 큰 괄호 크로스 P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P죠. 마이너스 MGT Z 햇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요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되죠. Y 햇하고 Z 햇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MGT Y0에 Y 햇 크로스 Z 햇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하고 요 곱한 거는 Z 햇하고 Z 햇은 같은 방향이니까 곱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답니다. 근데 Y에서 Z 쪽으로 돌리면 X축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요 관루한 양이 바로 X 햇이 되죠. 그래서 이거 이거로 마이너스 MGT Y0 X 햇이 된다. 여기 바로 각운동량의 값입니다. 보다시피 요 T에 의존하죠. 그래서 각운동량이 이제 네가티브가 됐죠.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 모션이 되다 보니까 네가티브가 되고 X 햇 하는 거는 요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YZ 평면이 지금 화이트보드에 면인데 X는 튀어나오는 쪽이죠. 가만 보시면은 원점에서 요 벡터를 R 벡터를 빨간색으로 하면은 이제 M이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와 있다. 여기 M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 그때 R 벡터는 여기 R 벡터가 되죠. 그리고 P는 밑을 향하니까 P 방향이 V 방향이죠. 이게 이제 P 방향이죠. 그래서 RP로 이렇게 돌리보면 R에서 P 쪽으로 돌리면은 오른 마사가 X축에 네가티브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X축을 회전축으로 봤을 때 이 돌아가는 방향은 이제 말하자면 양의 방향이 아니고 음의 방향으로 도는 거죠. X축의 네가티브 쪽으로 이제 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T의 DL을 한번 볼까요? 뭐가 되는지 하면 T가 달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MG Y0 X햇이 되죠. 여기 바로 정확하게 토크 값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찾은 식이죠. 그럼 토크를 한번 볼까요? 자, 토크는 뭐가 되느냐? R 크로스 F죠. 참고로 토크도 원점에 대한 거니까 똑같은 R을 쓴 거죠. 여기선 R하고 요 R이 똑같은 R이죠. 기준점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위치 벡터를 기준점을 원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R은 뭐가 됩니까? R은 요 똑같죠. 요거 쓰면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거. 괄호 열고 Y0 Y 햇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 더하기 Z0 에다가 Z 햇 여기 이제 R이고 크로스 F는 여기 나와 있죠. F는 마이너스 MGZ 햇 마이너스 MGZ 햇이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 성립되는데 두 번째 거는 곱하면은 0이 돼가 없어지죠.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은 마이너스 MG Y 제로에다가 Y 햇 크로스 Z 햇이 되고 Y 햇 크로스 Z 햇 X 햇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MG Y 제로 X 햇이 돼가지고 이거 똑같죠. 두 개가 두 개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요 식이 요저 L을 미분하면은 요게 바로 토크가 된다는 요 식이 말하자면 이제 L에 대한 이제 이퀘이션이 된다는 걸 소개했고요. 참고로 요 이제 요 L 요곳에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 L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말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회전하고 관계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L 이꼬르 R 크로스 P인데 이 P를 MV로 분해를 하고 R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제 V를 R 도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R 도트로 이렇게 해주면은 괄호를 칩시다. 이 M은 그냥 상수에 불과하고요. 요게 어떤 의미를 띠느냐? 자, 원점 여기 있고 요 R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칩시다. R이 주어지고 R 도트는 이제 요점에서 벨라스티죠. 끝점에서 M이랑 물체가 있는 거죠. 물체가 편의상 요로 간다고 가서 요렇게 가고 있다 가정합시다. 여기에 이제 R 도트라고 가정합시다. R은 항상 레디알 방향이지만 R 도트는 모션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속도는 어느 쪽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막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제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M은 그냥 이제 물체가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고요. 요 R 크로스 R 도트하면요, 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죠. 요 크기가 뭐고 방향이 뭐냐? 방향은요. R하고 R 도트의 수직합니다. 그러니까 R은 지금 대충 X 방향이고 R 도트는 대충 Y 방향이니까 이제 Z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 보시면 R에서 R 도트 쪽으로 이렇게 오른나사를 돌리면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 쪽이니까 막 그냥 요 그림상에서 보면 튀어나온다 해가 이쪽으로 방향이 밑에 방향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크기는 뭐냐? 자, 이거 지어봅시다. 자, 이 크기가 중요한데 크기가 뭐냐면은 이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 사변형 넓이죠.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배웠죠. 이게 가로 길이 R 길이하고 R 도트 세로 길이 여기 90도면은 이 두 개 곱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90도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각도가 이루는 각도가. 그래서 그거 사인 값을 곱해주면은요. 사실은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되고 그거는 요 빨갛게 표시한 삼각형의 넓이 요 두 배죠. 삼각형 넓이 두 배입니다. 삼각형 넓이에 곱하기 2 해주면 돼. 자, 그래서 그따다가 이제 M은 그냥 단순한 상수기 때문에 이제 요따다가 이제 방향 곱하면은 바로 그게 바로 가운동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R 도트가 크면 클수록 삼각형 넓이가 커지겠죠. 이제 R 도트가 대충 말하자면은 요 이제 여따다가 DT라는 단위 시간 곱해주면 딱 거리가 돼가지고 지금 그린 거는 대충만 말하자면은 이제 1초 동안에 간 거리 정도 개념이거든요. 그걸 보통 V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 간 거리에 해당되는 거로 보신다면은 바로 이 빨간 거를 뭘로 보면 되느냐면은 단위 시간당 이제 요건 고정점이죠. 참고로 요건 원점입니다. 요 원점. 고정된 원점에서 봤을 때 M이란 놈이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원점에서 바라본 거 이제 위치 벡터하고 움직인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위 시간당 넓이니까 바로 넓이 속도죠. 그래서 가운동량은 M 물론 곱해가지고 요 단위는 막 바뀌었습니다만은 대충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요 원점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얼마나 단위 시간당 이 삼각형 넓이를 만들어내면서 지나가느냐는 일종의 면적 속도하고 비슷합니다. 면적 속도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으로 비례한다는 거죠. 면적 속도. 회전이 이제 꼭 회전이 아니라서 상관없어. 사실은 직선 운동일 때도 L을 쓰니까 요 L 요 나왔지만 이걸 우리가 회전한다고 보면 곤란하죠. 요 우리 방금 예에서 입자 이 물체는 단순하게 직선 운동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순간순간 이제 수입하는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 속도하고 관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기하적 의미. 물리를 하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식을 풀어가 답만 아는 이런 것도 답을 아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기하학적인 의미를 많이 알고 있어야 이 머릿속으로 운동 전체가 잘 이해가 된다는 걸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토크를 주면은
토크의 크기에 의해 가지고 면적 속도가 점점 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L이 아마 일정하면은 단위 시간당 수입하는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똑같을 텐데, 근데 L이 점점 변한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면적 속도가 변한다는 거고, 그거는 바로 토크가 이제 회전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쓰죠. 참고로 말이죠. 이 P의 도트는 F다. 요 식으로부터 양변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죠. 양변을 DT 해가지고 적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P 도트를 적분하면은 여기 이제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칩시다. 그러면 P 도트를 DT 해가지고 A에서 B까지 하면은 요거는 인테그럴 F, 이건 도트할 필요 없죠. 요건데 여기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P를 미분해가 적분하니까 바로 PB 빼기 PA죠. 그래서 요거는 P의 B 나중 빼기 PA, 이게 바로 뭡니까? 운동량의 증가량이죠. 델타 P 운동량 변화량. 요거는 뭐냐? 이꼬루 바로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운동량의 변화가 나온다. 들어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요걸 참고로 임펄스가 충격량이라고 그러죠. 충격량. 임펄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운동량의 단위를 가지죠. 힘을 시간으로 곱해가지고 하면 운동량이 됩니다. 똑같은 요령으로 L 도트는 N이다. 이거를 적분하면은 인테그럴 dt 해가지고 ASB까지 하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LB 빼기 LA. 요거는 델타 L이죠. 각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앵귤라 모멘텀, 각운동량 변화량. 요거는 뭐가 똑같으냐? 인테그럴 토크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고 똑같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토크를 이제 계속 주게 되면은 각운동량은 계속 변하고, 토크를 딱 주다가 딱 끝나면은 끝나는 순간부터는 각운동량 안 변하겠죠. 토크가 0이 돼 버리니까. 토크가 0이 되면 적분해 봐 0이죠. 그래서 각운동량 안 변한다. 토크가 0이면 각운동량 안 변한다. N이 0이면 어떻게 된다? L이 보존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물리적인 사실이고, 자 이제부터는 바로 그런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은 주어져 있는데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운동량은 당연히 변하죠. 근데 토크는 0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한 센트럴 포스가 바로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자 이제 3차원을 하고 있는데 F가 이제는 드디어 센트럴 포스입니다. 자 센트럴 포스 정의가 뭡니까? F 이꼬르 레디알 방향으로만 주어진다. 다른 성분은 없어요. F가 레디알 방향으로만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크기조차 R의 함수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거를 센트럴 포스라 그랬죠. 그래서 F가 센트럴 포스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말이죠. 자, 이제 봅시다. 자, 여전히 각운동량 요거는 R 크로스 P고요. 이제 요거는 원점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토크는 R 크로스 F입니다. 그리고 요 관계식은 L 도트는 N이다. 요거 이제 일반적인 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 F를 갖다가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딱 눈에 보이죠? 자, 이 경우에 센트럴 포스에 의한 토크는 토크 due to central force, 요거는 R 크로스 F인데 F가 뭐냐면은 FR의 R 해시란 말이에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이 중요해요. 여기 R이 뭡니까? R은 R 크로스 R 곱하기 R 해시죠.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평행한 벡터예요. 일직선상에 있어요. 물론 이제 FR이 네거티브 될 수는 있습니다. 뭐 같은 방향이 이제 정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같은 직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 포스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각 운동량 요거를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n이 0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식에서 방금 했죠. n이 0이기 때문에 즉시 l 도트도 0 돼 버리는 거예요. l 도트가 0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l이라는 벡터가 일반적으로는 시간의 함수인데 물론 성분이 3개 있죠. x, y, z 벡터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그 벡터의 크기 방향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L 이꼬르 컨스턴트 벡터가 돼버린다. 컨스턴트 벡터. 그래서 L이 컨스턴트 벡터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건 그만큼 문제를 푸는데 편리하다는 얘기. F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란 거 얘기 안 했죠. 단 레디알 방향이다는 그것만 지금 써먹었죠. 레디알 방향으로만 주어진다. 센트럴 포스다. 그 센트럴 포스면 레디알 방향이죠. 그 센트럴 포스면 레디알 방향일 뿐 아니라 크기조차도 R만의 함수라는 게 들어가 있는 지금 크기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방향이 레디알이면은 그때는 이 토크가 0이 되고 원점에 대한 토크가 0이 되고 따라서 어떻게 된다? 각 운동량은 보존된다. 자,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각 운동량의 방향과 크기가 다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방향도 한번 딱 주어지면 그 방향 그대로 유지하고 크기도 모두 이게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초기 값을 유지합니다. 초기. 그래서 L은 초기 값을 유지한다. 초기에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이 벡터가 주어지면 바로 초기의 위치 벡터가 주어지고 초기의 속도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초기의 위치하고 초기 속도로부터 L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초기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초기 값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운동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축소할 수 있다는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 자, 참고로 L 이꼬르 R 크로스 P인데 RP가 이제 초기값 주어지면은 L이 일정하니까 초기값을 주면 된단 말이죠. R0 초기의 값하고 P0를 대입하면 됩니다. 초기값입니다.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초기의 값이 그대로 초기값하고 달라진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N이 이게 0이 될 수가 토크가 0이 될 수가 없죠. L이 변하는데 토크가 0 되면은 그 L 도트가 N인데 N이 0이라는 사실하고 유배되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뭘 의미하느냐 말이죠. 참고로 요 L은 항상 이 두 벡터를 크로스로 곱하면요. R하고도 수직하고 P하고도 수직합니다. 순간순간 성립됩니다. 요거는 뭐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사실이에요. 수학적 정의. 그래서 L이 딱 주어지면요. 재밌는 게 R과 P는 이제 L이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L이 변하면 RP도 막 변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물론 RP는 변하긴 변합니다만은 L의 수직하다는 건 L은 상수 벡터고요. 상수 벡터에 계속 수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R과 P는 L의 방향에 수직한 방향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방향의 수직 방향이다. 그래서 편의상 말이죠. L의 방향을 Z로 잡습니다. L의 방향을 Z 방향으로 잡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RP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L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잡아주는 게 Z.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능한데 Z축이죠.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거는 Z축에 이렇게 얼라인 시켜버리면은 이제 R은 요 원점 여기 있지 않습니까? R은 요 L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XY 평면에 있어야 되고 V도
P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요거 이제 물론 뭐 꼭 이렇게 잡을 필요 있느냐 뭐 딴 거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괜히 이제 문제 푸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말이죠. RP는 on XY 플레인에서 일어난다. 그 시간이 계속 흐르더라도 요 RP는 XY 플레인 위에만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센트럴 포스를 다룰 때는 바로 2차원만 신경 쓰면 된다. 즉 essentially two dimensional physics가 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프로블럼이 되어 버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L은 이제 일정하게 주어지고 L 값은 딱 일정하게 주어지니까 그냥 이자폭에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과 P는 XY 평면에 있으니까 R은 X, Y 이렇게 잡아주고 P도 마찬가지죠. R 도트도 P는 이제 V로 나오니까 M자 빼버리면 V죠. X 도 X 더하기 Y 도 Y 해 돼가지고 그냥 2차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 문제는 바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건데 근데 3차원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M R 더블 도트는 F다. 여기 이제 2디멘전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Y 플레인에다가 고정시켜 버립니다. XY 플레인에다가 고정시키고 요 원점이 있고 M 있으면은 이제 요 거리가 R이죠. 여기 이제 R 벡터죠. R 벡터고요. 그다음 이게 움직이더라도 XY 평면에서 여기 보면은 요 Z 성분이 아예 없죠. 두 군데 다. 그래서 XY 쪽으로만 신경 써가지고 풀면 된다. 자, 그럼 힘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레디알 방향이니까 F는 여전히 레디알 방향이다. 즉, 이 R 쪽 성분만 존재한다. 요건 아직도 남아있죠. 자, 근데 이 차원에서 R쪽 성분만 남아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이미 2차원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F를 이제 표현할 때 뭘 도입하는 게 좋으냐? 당장 R 세타 좌표계를 도입하는 게 좋다. 레디알 성분만 있으니까 F의 성분에 세타 성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R 세타 좌표계, 즉 폴라 코디네이터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차원의 센트럴 포스를 풀다가 보니까 토크가 0이더라. 센트럴 포스라는 그 정의 때문에 토크가 0이니까 가군동량이 일정하더라. 그래서 일정한 가군동량을 이왕 우리 그 가군동량의 벡터 방향을 Z 방향으로 잡아주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운동은 XY 평면에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Z축을 안 잡고 X축으로 잡으면은 YZ 평면에 한정될 것이고 X축으로 잡으면은 X축으로 잡으면 YZ고 Y축 잡으면 XZ 평면이죠. 임의의 방향으로 잡으면 그만큼 운동이 복잡해지죠. 괜히 그렇게 좌표를 엉성하게 잘못 잡아가지고 그냥 운동 분석만 하면 되는데 괜히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되 그나마 폴라 코디네이터를 써주면 좋다. 그러면 요 이제 요 상태가 아니고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R 세타 좌표계에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죠. 뭡니까? M에 요 이제 A를 요 두 개를 써주면은 AR이 있고 MA 세타 해가지고 성분이 두 개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AR은 R 도트 마이너스 그 공식 그거 이제 지난번에 다 유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냥 다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그다음 A 세타는 뭐였냐면은 R 세타 더블 도트 더하기 2배 R 도트 세타 도트 세타 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MA입니다. MA를 XY 좌표로 쓰면은 참고로 XY 좌표 쓰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X 더블 도트 X 더하기 M Y 더블 도트 Y 해시죠. 근데 이거를 안 쓰고
요거를 쓰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F는 어떻게 됩니까? F는 FR에 R 햇 더하기 F 세타에 세타 햇인데 R 승만 있다 그랬죠. 여기 0이란 얘기죠. 근데 FR은 R 쓸 필요 없죠. 그냥 F고 여기 R만의 함수다. 이 서브스크립트 R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퀘이션 모션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요거 이꼬르 요거라는 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퀘이션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R 성분이고 세타 성분은 힘은 0이죠. 그러니까 M에 괄호 열고 R 더블 도트 마이너스 R 세타 도트 제곱 이꼬르 F R 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 R만의 함수죠. 그 다음에 M에 R 세타 더블 도트 더하기 2배 R 도트 세타 도트 이꼬르 0이다. 이거 식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지난번에 풀었습니다. 특히 요 두 번째 식 있죠. 요 두 번째 식을 M은 상수니까 없애도 되겠죠. 두 번째 식을 감아 보시면 여기에 양변에다가 뭘 곱하느냐 하면은 R 도트를 R을 곱했죠. R을. 그렇죠. R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R 제곱 세타 더블 도트 더하기 2배 R 도트 세타 도트는 0이다. 여기 이제 바로 요 두 번째 식에다가 M을 없애고 R을 곱하면 이 식이 되죠. 근데 요 좌변이 뭐가 똑같냐면은 D 오버 DT의 괄호 열고 R 제곱 세타 도트하고 똑같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첫 번째 항은 세타 도트를 미분한 거고 두 번째 항은 R 제곱을 미분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관로한 양을 미분했더니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0이더라. 따라서 관로한 양이 뭐가 되느냐? 이 M 곱해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R 제곱 세타 도트 또는 MR 제곱 세타 도트가 뭐가 됩니까? T에 무관하다. 즉 상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수가 됩니다. 자, 잠시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아마 여기까지는 했어요. 자, 했는데 지난번에 어떤 걸 썼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지난번에 말이죠. 요거를 상수를 L로 썼어요. 지난번에 L. 그때 지난번 쓸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상수니까 그냥 아무거나 쓴다고 썼는데 사실은 요 L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로서는 이 L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L이 뭡니까? L 이꼬르 R 크로스 P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R 크로스 P인데 R이 뭡니까? R 곱하기 R 햇이죠. 2차원으로 보세요. 2차원. 2차원에 그냥 R을 갖다가 2차원 벡터 그 폴라 코디네이트로 쓴 거고 요거는 뭡니까? M 곱하기 V 아닙니까? V 기억납니까? V 이꼬르 요 R하고 이게 XY 평면에 있으니까 Z 성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XY 평면에 X 햇 Y 햇으로 써주는 것보다 R 햇 세타 햇으로 써주면은 R 도트 R 햇 더하기 R 세타 도트 세타 햇이었죠. 여기 기억나죠? 그걸 여기 대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MV의 P 자리에다가 P는 여기 해가지고 괄호 열고 V 들어갈 자리에다가 R 도 R 햇 더하기 R 세타 도 세타 햇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대입을 해봅시다. 근데 요 첫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R 햇하고 R 햇은 방향이 평행하니까 0 되죠. 그래서 앞에 거는 싹 없어져요. 뒤에 거는 어떻게 되느냐? 세타 도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텀인데 요거는 R하고 R 세타 도트 곱하면은 R 제곱 세타 도시 되고요. 그 다음 앞에 M이 있죠. M도 써주고 그 다음에 R 햇 크로스 세타 햇이죠. 요거는 2차원에만 한정시키면 정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3차원 속의 XY 플레인이거든요.
XY 플레인에서 R 햇 방향하고 자 보세요. XY 이렇게 평면이 있고 Z가 있죠. 이제 여기 X축이고 Y축이고 여기 R이고요. 여기 이제 R 햇 방향이고 원을 이렇게 그리면은 요 각도가 세타입니까? 이게 세타에서 이제 원의 접선 방향이죠. 여기 R 햇 방향이고 여기 세타 햇 방향이죠. 이 두 개는 직교하죠. 접선 방향이니까. 그리고 R 햇에서 세타 햇으로 돌리면은 오른 나사가 Z 쪽으로 가죠. 여기 바로 Z 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뭐냐? MR 제곱 세타 햇 Z 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일정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MR 제곱 세타 햇이 바로 L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L로 쓴 거예요. L로. 그래서 L로 쓴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지난번에는 물론 이유 없이 썼는데 이제 오늘은 가운동량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저 센트럴 포스에서 나올 때는 이 이퀘이션 두 개 중에 한 개는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보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m의 괄호 열고 r 더블 도트 마이너스 r 세타 도트 제곱 이꼬르 fr이다. f는 r만의 함수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냥 열어 써주면 됩니다. mr 제곱 세타 도트는 l로 일정하다. 이제 일정, 뭐 상수를 해도 되고 일정하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r 세타가 만족하는 운동 방정식 또는 이제 식들이죠. 자, 이제 요거 풀면은 센트럴 포스 프로블럼이 풀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FR이 조금 더 이제 특이한 폼으로 주어질 때 그때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케플러 법칙도 여기서 나오고 모든 게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역학에서 꼭 한번 완벽하게 풀고 지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